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페리카디알 디지즈는 진짜 에코가 중요합니다. 제네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어제 밤에 센테시스 한 명 했습니다. 20 임신 20주입니다. 그러니까 에코 보고 해야 되는 그런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우선 에코를 봤을 때 이게 페리카달 이퓨전인지 아니면 진짜 아니면 피지올로지칼이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시대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페리카달 이퓨전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엔드 다이아스톨리 때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지올로지카게는 15mm 정도까지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엔드 다이아스톨리 때 에코프리 스페이스가 있는 게 세퍼레이션이 되는 게 보여야 되고요. 페리카드 이퓨전이 없이도 이렇게 시크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코 스페이스의 덴시티를 갖다 잘 보는 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어도 15mm가 이상이 돼야지 페리카드 이퓨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디스크립션을 했을 때는 서컴퍼런셜 한지 로큘레이티드 한지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코 리포트 할 때 미니멀 내지는 트리비얼, 뭐 스몰, 모더리티, 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겠지만 이게 서컴퍼런셜 한 건지 아니면 로큘레이티드 한 거에 대해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미니멀이나 트리비얼인 거는 시스톨리 때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진 다 엔드 다이아스톨레에서 측정을 하셔서 디스크립션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스톨 때 커졌다고 그 사이즈를 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떨까요? 라지 페리카드 이퓨전일까요? 여기 페리카드면 맞네요. 하지만은 이 항상 봐야 되는 게 코로너리 사이너스랑 디센딩 소레식 에올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서브자이포이드를 보셔야 되고 디센딩 소라식 에올타보다 뒤쪽에 페리카달 이퓨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루라 이퓨전입니다. 완전히 페리카달 이퓨전 같잖아요. 여기 세퍼레이션 되는 페리카디올 스페이스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랩트 사이드의 플루라 이퓨전은 항상 포스트리얼 쪽에 페리카디알 이퓨전 같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첫 번째 클루는 디센딩 소레식 에올타하고 봐야 된다. 적어도 플루라 이퓨전은 포스테리어 레터럴 디센딩 소레식 에올타의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센딩 소레식보다 앞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플루라 이퓨전이 아니고 페리카드 이퓨전인데 이렇게 뒤쪽에 추로 있다 그러면 플루라 이퓨전일 가능성이 많고요. 가장 큰 클루 중에 하나는 서브코스탈 뷰를 보는 겁니다. 서브코스탈 뷰에 플루랄 페리카드 퓨전이 미니멀 가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서브코스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디센딩 소레식 에올타랑 서브코스탈 뷰를 같이 보고 감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가장 흔한 코로나 시대, 백신 시대 많이 봤죠. 플로라이틱 체스트 페인 CRP 올라갔고 미니멀 내지는 스몰 어마운트 오브 페리카달 이퓨전이 포스트리얼 쪽하고 서브 다이포이드에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EKG 쪽도 보고 뭐 플로라이틱 심톰 가지고 액토페리카다이티스를 진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요. 약을 NCA들 쓰면서 페리카달 이퓨전이 없어지는 걸 확진을 할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 그렇지만 더 많이 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런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카디오메갈리 보이고 플로라 이피전도 보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알겠지만 서컴퍼런셜하게 라지 어마운트 오브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을 거고 마이트랄 인플로 베리에이션은 뚜렷하지 않고 어쨌든 서브코스탈 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헤모다이나믹을 첫 번째 보는 거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컬랩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이트라 인플러 베리에이션인지 헤파틱 베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건 제가 뒤에 보시더라도 어쨌든 이런 환자들 이제 보면은 이제 드레인을 해줍니다. 물론 템폰일 때만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이아그노스틱 워크업이 필요하기 위해서도 센테시스를 하고요.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플루이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림포사이트 도미넌트하고 알부민하고 프로테인이 증가하고 LDH가 증가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의심해야 되는 게 엑스데이트라는 거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바이럴 마커뿐 아니라도 이런 ADA라든지 아니면 캔서 마커가 나간데 ADA가 이렇게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클루를 얻으셔야 됩니다. 센테시스 후에 컨스트럭션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AFB 스미어라든지 PCR이라든지 컬처를 보는데 컬처 대부분 네거티브 나옵니다. 나온 사람이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TB 메디케이션을 써야 되냐, ADA가 40일 때 TB 메디케이션 써야 되냐, 지금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엔데믹 에어리어라고 하면은 쓰라고 돼 있고 엔데믹 에어리어가 아니면 쓰지 말라고 돼.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코리아는 엔데믹이냐 아니냐, 그래서 많은 경우 림포 도미넌트 하고 하면은 쓰게 되고 그 리스판스를 봐가지고 TB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 90까지 증가했고 한국도 엔데믹 에어리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이러한 TB 메디케이션하고 어디전을 막고 컨스트릭션을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써서 컨스트릭션도 없고 페리카다 이프전도 다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을 때 다이그노스틱 워크업의 가장 핵심은 캔서인지 TB인지이고요. 핵심의 데피니트는 PCR에서 포지티브가 나온 게 핵심이지만 PCR이나 컬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ADA가 40 이상이면서 림포도미넌트한 게 나오는지 또 이그라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엔데믹 에어리어라고 하면은 이 TB 약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프로바블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뭐 숨차고 렁메스가 있고 CT에서 페리카 이퓨전이 보여서 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심해 보입니다. 뭐 보이기에는 여기 보면은 이런 케이스 많이 보실 겁니다. RA가 눌리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시스톨리라는 건 벤트리클 기준으로 했을 때 T 웨이브 근처에 나오는 시스톨릭 때 눌리는 소견. 이게 얼리 시스톨릭 아래 인벌전 소견인데요. 이렇게 있으면 템폰이냐 헤모다이 컴프로마이즈냐. 사실은 이게 센시티비티는 높지만은 스페시피시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모다이나 컴프로마이즈를 말할 때는 더 중요하게 하는 게 RV가 다이아솔 때 여기 보시면은 P웨이브니까 다이아솔이잖아요. 다이아솔리 때 눌리냐가 조금 더 헤모다이나믹하게 중요해서 얼리 다이아솔 RV 컬랩스가 있으면 얘는 스페시피시티가 높습니다. 센시티비티가 적죠.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모다이 컴프로마이즈를 볼 때는 마이탈 인플로 베리에이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RA 인버전이 있는지 RV 컬랩스를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는 오늘 바로 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말고. 센테시스를 뭐 과거에는 뭐 마이트라 인플로 베리에이션이 25% 이상이라든지 헤파틱 베인 딜라테이션, 그러니까 IVC 플랫도라든지 스트로크 볼륨이 적어 있는 것도 같이 서포티브하게 보이지만 눈으로 2D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템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컴프레션 해가지고 헤모다이나믹 인스터빌리티를 만드는 건데요. 어쨌든 이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모다이나믹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너리 엔지오 하다가 PTC에다 코로널 럽처가 생기면 아주 적은 상태에서도 레피드하게 프레셔가 오니까 바로 그냥 템폰이 생깁니다. 센테시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이미징 파라미터는 RV 콜랩스가 되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계산에서는 마이트랄 플로베레이션이 오그멘테이션 돼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큐트한 상태에서는 양에 상관없이 템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코는 단순한 진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는 우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에코를 전부 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 시켜서 밤 11시에도 나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에코하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테시스를 할 수 있는 데는 뭐 파라스토나 서브자이포이드, 에피칼 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에코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위 조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컴플리케이션을 갖다 줄일 수 있거든요. 뭐 많이 최근 들어서 쓴 게 에피컬 어프로치입니다. 과거에는 서브자이포이드를 많이 했지만 에코가 발달되면서 그냥 보고 물이 많은 데서 찌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서브자이포드에는 리버도 앞에 있고 양도 적고 근데 에이펙스에는 좀 많다. 그럼 이제 에피컬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합류합니다. 에코를 대고 센테시스를 하고 이제 봅니다. 5번째에서 일곱 번째 인터코스탈 페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에코 보고 가까운 데 찔러서 가는 거가 맞습니다. 유모세렉스 거의 잘 안 생깁니다. 에코 보면 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코 보고 찔러서 드레인지를 해주는데 사실은 아터리가 서브코스탈 립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립은 만져보고 위로 찔러주는 게 원칙이고요. 밑으로 찔러도 사실 잘은 안 찔립니다. 그렇지만 위로 찔러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뭐 서브 자이포이드가 이렇게 많고 에이펙스도 많으면은 서브 자이포이드도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이 통증은 여기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서브 자이포이드가 좋으면 여기를 하는데, 문제는 뚱뚱한 사람이라든지 여기 그 스킨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게 바늘이 안 닿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꾹 눌러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에코의 그 발달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에코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에코를 보면서 봅니다. 이거는 에코 프로브는 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니들이고 얼마나 내가 스킨을 눌렀는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7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브 코스탈은 많이 눌러서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도 안 닿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하는 사람이 니들링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기울기가 펑처의 니들 방향과 기울기고요. 스킨도 얼마나 눌렀는지를 봐야 됩니다. 에코에서만 본 이 뎁스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킨 두께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기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 프로브를 잡는 사람이 반드시 니들링을 해야 된다는 게 페리카디스 센테시의 원칙입니다. 뭐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에올타 주변에 에코 스페이스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있고요. 페리카달 이피저는 뭐 스몰 어마운트로 있습니다. RV 앞쪽으로도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있고요. 그래서 페리카디알 매스가 보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림포마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페리카디알 매스처럼 보이고요. 핫 업테이크가 보이고 다른 데서 바이옵시 했더니 디퓨즈 B셀 림포마가 됐습니다. 뭐 수술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데서 진단이 됐으면 바로 케모세라피, 알짜 케모세라피를 하면 이렇게 완전히 리졸루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클루를 얻는 데서도 에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합니다. 다섯 번째 환자는 67세 환자분이고 과거에 이제 수술, 대동맥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이 뭐 부종 생기고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케이지는 사이너스 타키카디하고 바이레터럴 플루라 인퓨전이 있는 환자분이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LV입니다. 저희 병원은 여기가 RV인데요. 보면 septum이 뭐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지금 확 왔다가 이렇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브노멀 septal 모션이 있는 경우는 한 비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여러 비트를 봐야 이 레스피레이션에 대해서 바운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어브노멀 헤모다이나믹을 본다든지 하실 때는 길게 ECG 트레이싱으로 그걸 갖다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란색 레스피로미터를 걸어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은 septal shouldering이라든지 어브노멀 septal 모션까지는 볼 수 있지만 septal bouncing, 인스피레이션 때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한 바운싱 모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클루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파라독시칼 펄스라고 하는 게 익스피레이션 때 10mm 머큐리까지는 우리가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파라독시칼 펄스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septum이 이제 이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인터디펜던스가 하면서 레스피레이터 베리에이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산에 올라갈 때가 인스피레이션이고 산에서 내려갈 때가 익스피레이션인데 산에 올라갈 때 인스피레이션하고 익스피레이션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익스피레이션 때 많이 떨어진다는 거, 혈압도 떨어진다는 거거든 마이트럴 때. 그래서 오그멘티드하게 BP 드롭이 생기는 거고 이게 파라독시칼 펄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라고 하려면은 이제 뭐 IVC 플랫도라가 있다든지 헤파틱 베인 때도 이런 리버설 플로우가 있다든지 그것도 특히 익스피레이션 산에서 내려올 때 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들은 전부 다 리버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익스피레이션 때 오그멘테이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오재근 선생님 또 얘기한 게 0.8 정도 시스톨릭에 대해서 높이는 돼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는 아까도 이수연 선생님이 리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랑 과거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리스트릭티브하고 컨스트릭션을 고민을 요즘은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징이 워낙 좋아져서 믹스 타입이 많을 뿐이고요. 어쨌든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가 온다는 거는 아까도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에서 마이오카디움이 스티프해서 컴플라이언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페리카디움이 스티프해서 릴렉세이션이 장애하는 스티프해진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septum이 서로 인터벤트리클라 디펜던시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RV 인플로가 증가되면 얘가 보통은 페리카디움이 컴플라이언트니까 밀려나면서 괜찮을 텐데 얘가 막아주니까 LV가 콜랩스가 생기는 거고요. 익스피레이션 때 이 소레스 프레셔에서 LA로 들어오는 게 증가되고 인스피레이토리 필링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얘는 LV가 딜레테이션 되고 RV가 콜랩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랄 인플로 때 베리에이션이 25% 이상 되는 파라독스가 펄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래시컬 컨셉의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인데요. 요즘은 이제 티슈 도플러가 생기고 2D가 좋아지니까 그걸 갖다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죠. CT에서 보면은 이제 안테리얼 쪽, 포스테리얼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에 갇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인터디펜던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헤모다이나믹을 봤을 때 2D로 아무래도 어브노멀 세프탈 모션부터 보겠죠. 한 비트, 2비트에서 볼 수 있는 어브노멀 세프탈 모션, 셔더링 모션뿐 아니라 여러 비트에서 보는 반응식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컨스트릭트 페리카다이티스라고 할 때는 얘가 컨스트릭션이 있어야 됩니다. 필링이 빨리 레피드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A 레이셔가 0.8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릴렉세이션 오브노멀 패턴으로 보이면은 사실은 헤모다이나믹하게 컨스트릭션 같이 되는 리스트릭션과 감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컴플라이언트한 거니까 적어도 그래서 오재근 선생님이 했던 정리한 바에는 적어도 EA 레이셔가 0.8 이상 되는 걸 갖다가 레코멘데이션 했고 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은 비너스 딜라테이션까지 있어야 임상적이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뭐 핵심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발전된 거는 결국 티슈 도플러가 발전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갇혀서 얘가 어데이전이 돼서 레터럴 월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septum의 움직임, septum의 릴렉세이션이 굉장히 오그멘테이션 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프라임이 8 이상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요. 얘가 어디전 되니까 오히려 septum이 오그멘테이션 돼서 이 프라임 벨로시티가 8cm/s 이상으로 오그멘테이션이 돼 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왔는데 이 프라임이 8이다. 뭐 그리고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 컨스트릭트 페리카다이티스를 의심을 해라. 라는 게 이제였고 사실은 많은 경우는 믹스드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이 프라임이 떨어져 있던 환자들이 더 증가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고요. 그래서 이게 이 프라임이 8 이상으로 증가돼 있다 septal에 그러면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가 굉장히 의심을 해야 되고 믹스돼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주로 레터럴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무래도 레터럴은 어드 이전이 되니까 월라는 프리월이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어디 이전이 돼 있어서 이게 인벌전이 됩니다. 미디알 이프람 벨로시티가 더 증가되는. 요거를 보면 하나의 더 클루를 믹스드 타입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파이널리 중요한 거는 헤파틱 베인 플로 리버설이 생길 정도의 익스피레이션 때 RV로 인플로가 떨어지고 리플럭스가 생기는 리버서 플로우를 보면은 데피니트하게 컨스트릭션을 할 수 있다 해서 여러 선생님들은 2D로 눈으로 보고 어브노멀 모션 보고 도플러 봐서 EA 레이셔 0.8 레스피레이터리 베리에이션도 중요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EA 레이셔부터 우선 봐라. 그리고 IVC 봐라. 이 정도까지는 아주 큰 테크닉이 필요 없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E 프라임 이 정도도 큰 테크닉 없이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레터럴 E 프라임 보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헤파틱 베인 익스펠트 플로우 리버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어느 정도까지는 진단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테크닉이 된다면 헤파틱 베인 플로우 리버설을 볼 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환자도 있죠. 아까 환자와 다르게 이런 환자는 완전히 바운싱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점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롱으로 했는데도 레스피레이터리 베리에이션 바운싱은 없거든요. 이 정도 모션을 우리가 떤다 그래서 셔더링이라고 말을 씁니다. 에코에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거 이거 TGC를 잘못 조절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얘가 진짜 시큰드 페리카디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65세인데 EA 레이셔가 증가돼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움은 괜찮고요. IVC 딜라테이션 돼 있고 헤파틱 베인도 딜라테이션 돼 있고요. 65세인데 이 프라임이 15예요. septal. 15 되게 굉장히 없잖아요. 굉장히 오그멘테이션 되고 레터럴도 칩이라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인벌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ptal E 프라임이 증가돼 있다 하면은 굉장히 확실히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헤파틱 베인 플로 리버설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했지만
헤파틱 인스피레이션, 익스프레션 다 있습니다. 이런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워드하고 비교해서 0.8이 되는지를 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0.8은 됩니다. 자세히 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교과서입니다. 익스피레이션 때 확 나오고 인스피레이션 때는 이게 줄어들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고요. 이 환자는 체스트 피해에서 이렇게 페리카다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과 아까 이렇게 CT에서 보이는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컨스트릭션이 의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칼시피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디가 많아서 수술을 했지만은 이런 환자들도 많이 보십니다. 페리카디움이 시큰드 돼 있습니다. 뭐 미니멀하게 페리카디얼 이퓨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칼시피케이션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CT에서 시큰드 페리카디만 보이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우선 스테로이드 세라피를 맥시멈을 하고 팔로업을 하지 바로 수술을 하는 거를 바로 레코멘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페리카디오토미가 블리딩이 워낙 많이 되고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안티인플라마토리 세라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니셜리.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코를 하면은 페리카디얼 이퓨전인지 아닌지 간별 플루랄 이퓨전인지 아닌지 간별을 해야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어마운트를 갖다 우리가 어세스먼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봐야 되는 게 헤모다이밍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이트라 인플로 패턴, 마이트라 인플로 빌러시티의 베리에이션, E 프라임 빌러시티, 헤파틱 베인, 리버설, 그리고 IVC 플랫도라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해보는 게 그 다음 단계 고급 과정이고요. 어쨌든 페리카디얼 이퓨전을 치료는 우리가 라식스를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안티인플라마토리 메디케이션을 하는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다 시스테믹한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 이밸루에이션, 캔서 이밸루에이션, 오토이뮨 디지즈 이밸루에이션, 사이로이드 펑션 이밸루에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에코는 진짜로 페리카디오센테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페리카디얼 윈도우를 통해서 조직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제공을 해주기도 해서 에코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즈 엔터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